자, 이제 뭐 할 거냐면 그 다음 파트인 멘델의 유전 원리 할 거예요. 여기 파트는 비슷하게 생긴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해요. 헷갈려요. 뭐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헷갈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얘가 뭐였지? 하면서 계속 봐주는 게 좋다. 자, 용어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유전. 부모의 형질이 전달되는 현상. 즉 간단히 말해서 엄마, 아빠를 닮는 것. 누가? 자식이. 자, 오케이, 좋습니다. 자, 형질. 생물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 간단히 말해서 생김새. 간단히 말해서 생김새예요. 그러니까 뭐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뭐 팔 2개 있는 것도 형질이고요. 뭐 팔 4개 있다? 그것도 형질이 될 수 있죠. 자, 이제 여러 가지 형질이 있는데 한 가지 형질 중에서 뚜렷하게 구분되는 형질들이 있어요. 이러한 형질들을 대립 형질이라고 해요. 지금 여기에는 만두씨 모양이 둥근 것, 주름진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로 치면 그런 것도 있어요. 혀를 말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혀를 이렇게 말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혀를 못 마는 사람들이 있어요. 혀 말기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 자, 그 다음 살펴볼 건 유전자형인데, 유전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즉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이 형질이 어떤 유전자 때문에 나타나는지 알파벳 기호로 나타낸 것인데요. 뭐 대문자 RR, 대문자 R, 소문자 R, 소문자 RR 등으로 표현할 수 있어. 그럼 이건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냐? 자, 대립 유전자를 다시 살펴볼 건데, 대립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를 대립 유전자라고 해. 대립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대립 유전자라고 해. 자, 얘네들은 어떤 염색체, 상동 염색체에서 같은 위치에 있다. 서로 대립이기 때문에 같은 위치에 있다. 근데 이 녀석들이 어떤 염색체, 어떤 유전자에 따라서 우성 유전자라고도 하고요, 열성 유전자라고 하는데, 얘네는 이따 다시 살펴볼 거니까 넘어가고, 우성 유전자는 대문자로 표현해. 뭐 RR 이런 식으로 대문자로 표현하고요, 열성 유전자는 소문자로 표현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애들이 있다. 좋습니다. 자, 표현형. 앞에서 봤던 이 둥근 거, 주름진 거, 뭐 생김새 같은 거라 했죠. 그 녀석들이 유전자 구성에 따라 겉으로 드러난다. 그럼 표현형이다. 표현. 겉으로 드러나고 있다. 둥근 모양, 주름진 모양. 자, 그러면은 어떤 대립형질, 둥근 모양에 대한 대립형질, 뭐 그래서 주름진 것이라고 했어. 자, 여기가 대립형질이야. 자, 둥근 것에 대한 유전자형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고요. 이 유전자 구성에 따라서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 지금 이 경우에는 스몰 r 이런 식밖에 없으니까 둥근 모양이구나. 표현형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대립형질이 표현형이랑 거의 비슷한데 얘네가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둥근 모양, 뭐 노란색, 꽃의 색깔 이런 것들 다 종합해가지고 만두씨 모양은 둥근데 꽃의 색깔은 흰색이고 뭐 이파리는 많이 달려 있으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은 자가수분과 타가수분이 있어요. 자, 스스로. 자, 인간의 경우는 불가능하지만 식물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스스로 자손을 번식합니다. 자기 유전자로. 자신의 유전자로
같은 그룹, 자기 자신이랑 번식을 하는 거야. 자, 타가수분은 달라.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랑 번식을 하는 거야. 자, 타가수분의 경우에는 유전자가 아예 다른 녀석이랑 교배가 일어난다면, 자가수분의 경우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유전자 안에서 만들어진 애들이에요. 그래서 따로 우리가 뭐 돌연변이니 뭐니 하는 것들을 뺀다면 유전자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게 돼요. 이따가 살펴볼 여러 가지 원리들까지 보려면 같이 봐야 돼요. 자, 순종, 잡종. 우리가 이제 잡종견, 잡견이라고 하는 거, 믹스견, 순종, 순혈 이런 말을 좀 자주 쓰는데, 순종의 경우는 한 가지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의 구성이 같은 어쩌고저쩌고 돼 있죠. 자,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우리가 앞에서 우성 유전자, 열성 유전자라고 하면서 대립 유전자를 살펴봤어. 즉, 어떤 대립 형질을 표현해주는 대립 유전자가 있는데, 이 녀석들의 유전자형이 RR, 스몰 r, 아니면은 RR, 스몰 y와 같이 대립 유전자 안에 들어있는 유전자형들이 같은 거야. 서로 같아. 즉, 건너편에 있는 녀석이 자기 자신이랑 같은 거야. 상종 염전체 안에서. 이런 녀석들을 순종이라고 해요. 자, 순종은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 자가수분을 할 거야. 예를 들어 자가수분을 할 거야. 자, 자가수분을 할 때 염색체수가 절반이 됐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거야. 즉, 내가 얘를 쪼개서 생식세포 1, 생식세포 2를 만들 거야. 그런데 생식세포 1과 생식세포 2의 염색체가 똑같네요. 그쵸? 여기도 똑같네요. 근데 얘는 어때요? 라지 R, 스몰 R 서로 달라요. 즉, 이런 경우에는 내가 만들어낸 생식세포가 서로 동일하기 때문에 그대로 교배를 해서 나와도 똑같이 자기 자손만 나와. 자기 자신 그대로만 나와. 이런 애들을 순종이라고 해요. 잡종은 그렇지 않아. 얘네들은 쪼갰죠. 그러면 R과 R이 만들어지겠네. 그러면 내 자신이 가질 수 있는 생식세포는 라지 R, 스몰 R, 라지 R, 스몰 R이네. 얘네가 교배를 하면 라지 R, 스몰 R, 라지 R, 라지 R, 라지 R, 스몰 R, 뭐 스몰 R, 라지 R, 스몰 R, 스몰 R 이런 식으로 표현되겠네. 그렇죠? 근데 얘랑 얘는 똑같으니까 하나, 둘, 셋 서로 다른 형태 유전자형의 종이 나오네. 즉, 자기 자신이 나타나지 않고 서로 다른 애들이 나온다. 또는 대립 형질이 다른 두 순종대체를 타가수분에서 얻을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얘랑 교배를 할 거야. 라지알이랑 스몰 R이랑 교배를 할 거야. 그럼 여기는 무조건 R밖에 없죠. 여긴 무조건 스몰 R밖에 없어. 교배를 하면은 라지알, 스몰 R, 즉 잡종이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자, 멘델이 밝힌 누적 원리를 할 건데, 멘델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었어요. 생물학자라고 하는데, 식물학자. 이 양반이 조금 신기했던 게, 이 양반이 신구 출신, 즉 수도원 출신이에요. 틴토백이 과학자라기보다는 수도원에서 이제 그 성경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양반이 왜 식물이 왜 이렇게 나타날까 하면서 식물 관련 연구를 하다가 왜 자손이 이러한 형태가 나타나고 가끔씩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가, 원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 이유는 뭘까 하면서 어떻게 해서 이러한 형태가 나타나는지 연구를 하게 돼요. 근데 자손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손이 나오는 게 오래 걸리고 자손이 적고 기르기 힘들고 이러면 연구를 하기 힘들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양반이 완두콩이라고 하는 콩을 연구 실험의 재료로 사용합니다. 자, 완두는 첫 번째 기르기가 쉬워요. 두 번째 세대가 짧아. 인간의 경우 한 세대가 요즘은 거의 30년인데
만두의 경우 뭐 연 단위는 뭐야? 거의 몇 월, 몇 개월 정도면 몇 개월 정도면 세대가 변할 수 있대. 그리고 자손의 수가 많아. 식물의 특징이죠. 한 번에 씨앗을 여러 개 만들면 자손이 많잖아. 세 번째, 대립형질이 뚜렷하다. 즉 인간 같은 경우는 대립형질이 되게 구분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요. 스펙트럼이 넓다는 소리야. 근데 완두는 둥글거나 쭈글거리거나 노란색이거나 초록색이거나 등등등등 간단하더라. 뚜렷하다는 얘기야. 서로 대립하는 것들이. 마지막으로 스스로 남에게 둘 다 가능하다. 스스로와 남에게 둘 다 가능하다. 번식을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형질을 교배할 수 있다. 그래서 7가지 대립 형질 어떤 것이 있는지 봅시다. 자, 둥근 모양, 구름진 모양. 만두를 봤을 때 완전히 동그랗게 매끈매끈한 모양이 있고 쭈글쭈글한 만두 모양이 있다. 두 번째, 씨의 색깔이 노란색인 애들이 있고 초록색인 애들이 있다. 우리가 먹는 만두콩은 초록색이지만 노란 색깔 만두콩도 있다. 자, 꽃의 색깔이 보라색이거나 흰색이더라. 콩깍지의 모양이 매끈매끈하거나 두름진 모양이더라. 콩깍지의 색깔이 초록색이거나 황색이더라. 그리고 꽃이 피는 위치. 이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잎 겨드랑이래요. 하나는 뭐가 꽃인지 모르고 이게 꽃인가? 꽃이 지금 이파리랑 이파리 사이에 있는 겨드랑이에서 나오네. 근데 줄기 끝은 제일 쭉 끝에 있는 줄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나타난다. 줄기의 키, 크다, 작다. 이렇게 7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봅시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대립형질 그리고 유전자형을 이용해서 할 건데 주로 우리는 어떤 걸 이용할 거냐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빠르게 파악하기 쉬운 게 둥근 모양, 두름진 모양 이렇게 대립형질 하나랑 노란색, 초록색 이 2가지 대립형질을 이용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할 거는 첫 번째 대립형질에서 나타나는 일들. 자, 둥근 완구, 순종의 둥근 완구. 자, 라지알, 스몰알 중에 누가 순종일까요? 똑같은 녀석이 2개인 이곳이 순종입니다. 두름지는 무조건 순종밖에. 자, 라지알, 스몰알, 순종 2개를 교배했더니 잡종 1대 생식세포 R 잡종 1대는 모두 둥근 완두만 나타났다. 자, 이건 뭐냐? 둘 중에 더 센 형질이 있다는 얘기야. 이것을 우열의 원리라고 해요. 봐봐. 주름진 거랑 둥근 걸 교배시키면 둥글거나 주름진 거나 얘네가 1대1로 나올 것 같지만 실제로는 둥근 녀석만 나온다는 얘기예요. 왜? 주름진 녀석은 순종 1대가 아니면 나타나지 않는 형질이기 때문에. 자, 이처럼 서로 다른 대립 형질을 가졌는데 이 녀석들을 서로 다른 대립 형질을 가진 순종의 개체, 즉 라지알, 스몰알 순종의 개체를 교배했을 때 잡종 1대에서 나타나는 형질을 우성이라고 해요.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둥근 모양을 우성형질이라고 해요. 자, 그럼 여기서 잡종 1대에서 나타나지 않는 형질은 두름진 모양이잖아. 얘가 열성형질이야.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가 잡종 1대의 형질이야. 자, 그러면 이 녀석이 생식세포를 만들었을 때 라지알, 스몰알로 쪼개질 거야. 그럼 얘네가 각각 교배가 되어서 라지알, 스몰알 이렇게 4가지 형태가 가능해지고, 자, 여기서 보면은
둥근완도의 접종일 때 넘어서 생식세포에서 대립유전자 R과 R이 서로 다른 세포로 분리가 된다. 분리가 1대1로 돼요. 정확히 1대1로 분리가 된다. 즉, 쌍을 이루고 있던 대립유전자가 서로 다른 생식세포로 들어간다. 대립유전자가 같은 곳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즉,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R과 R로 쪼개진다. 자, 그러면 잡종 2대의 유전자 형액이 보면은 RR 1개, RR 2개, 스몰 R 1개 1대 2대 1의 비율이 나타나고요. 여기서 보면은 얘는 표현형이 둥근 모양이고 이 친구도 표현형이 둥근 모양이기 때문에 표현형의 비를 해주면 둥근 모양이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세 개 있어. 주름진 거 하나. 3대 1의 표현형이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분리의 원리입니다. 잡종 1대를 자가수로 했더니 잡종 2대에서 둥근 완도랑 주름진 완도가 3대 1로 나타나잖아. 이것을 분리의 원리 예시 중에 하나로 손꼽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멘델이 이러한 가설을 세운 거야. 생물에는 한 가지 형질을 결정하는 한 쌍의 유전 인자가 있으면 옛날에 유전 인자라고 불렀고요. 그 유전 인자는 부모에서 자손으로 전달되더라. 즉 이게 오늘날의 유전자예요. 둘, 한 쌍을 이루는 유전 인자, 요즘 말로 유전자. 서로 다른 하나의 유전 인자만 형질로 표현되며 나머지 인자는 표현되지 않는다. 앞에서 봤던 우열의 원리, 우성, 열성. 자, 한 쌍을 이루는 유전 인자는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 각 생식세포로 나뉘어 들어가고 분리된다. 그리고 수정될 때 다시 쌍을 이룬다. 분리의 법칙, 분리의 원리. 자, 이렇게 하면은 중간 정도 끝났는데 갑자기 하나가 튀어나옵니다. 중간 유전. 이건 뭐냐면 우열의 원리가 성립하지 않아. 자, 앞에서 라지아의 스모라는 우열의 원리가 나타나서 둥근 모양이라 했지만 자, 붉은색, 빨간색, 흰색 그리고 중간에 있는 잡종 RW는 만약에 우열의 원리대로면 얘는 빨간색이 돼야 돼. 그런데 빨간색이 아니라 분홍색, 즉 빨간색과 흰색의 중간 정도로 나타난다. 중간 정도로 나타난다. 왜? 우열 관계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유전을 중간 유전이라고 해요. 뭐 인간의 겉모습 같은 거 생각하면 되고. 얘들은 우열의 원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왜? 표현형의 비가 1대 2대 1, 3대 1이 아니야. 자, 마지막으로 자, 대립형질이 두 쌍 이상인 경우. 자, 그래서 내가 여기서 했던 YY까지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자, 결론을 보면은 둥글고 노란색인 순종, 주름지고 초록색인 순종, 순종과 순종끼리 교배를 할 건데 대립형질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순종들. 그러면은 라지 R 스몰 y, 라지 R 라지 y, 스몰 r 스몰 y 얘를 교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잡종 1대는 이 친구들의 중간 녀석밖에 안 나타난다 이거지. 생식세포를 봤을 때 RY가 결합한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 형태의 유전자형이 된다. 근데 여기서 대문자가 우성이라고 했죠. 즉 얘네들은 우성 형질의 형태를 띠고 있다. 열성 형질의 형태가 나오지 않는다. 그다음에 얘네가 다시 자가수분 시킬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이 친구가 쪼개져가지고 생식세포를 만들 거예요. 이 친구가 쪼개져가지고. 자,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이 친구의 생식세포로 만들어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일단 여기 따로 나눠지겠죠? R, Y, Y. 이렇게 결합할 수도 있고, 이렇게 결합할 수도 있고, 이렇게 결합할 수도 있고, 이렇게 결합할 수도 있고, 총 4가지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집니다. 라지 R, 라지 Y, 라지 R, 스몰 Y, 스몰 R, 라지 Y, 스몰 R, 스몰 Y.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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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 그러면 이 친구들이랑 다시 자기 자신을 교배했을 때 어떤 유전자 형들이 만들어질 수 있냐? 둥글고 황색 9, 둥글고 황색 9, 둥글고 녹색 하나 둘 셋 3, 주름진 황색 하나 둘 셋 3, 주름진 녹색 1. 9대 3대 3대 1이라고 하는 수치가 나오잖아. 자, 근데 이거 3대 1, 3대 1을 3대 1에다가 대입한 값이에요. 봐봐. 3대 1인데 3 곱하기 3대 1, 1 곱하기 3대 1, 9대 3 대 3대 1. 그쵸? 그럼 얘를 대립형질이 한 개 더 있으면 3대 1에다가 3대 1에다가 3대 1 대입해주면 되는데 더 늘어난다는 얘기야. 자, 표현량의 비를 보니까 둥근 완두랑 주름진 완두, 둥근 완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2. 자, 주름진 완두 하나 둘 셋 넷 3대 1. 그쵸? 자, 황색 완두 9 3 12. 녹색 완두 3 1 4 12대 4 3대 1 12대 4 3대 2. 이처럼 서로 다른 형질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독립적으로 분리의 원리에 따라 나눠진다. 이것이 독립의 원리입니다. 밑에 있는 그림은 이제 쌤이 앞에서 얘기했던 생식세포 나눠지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표현한 거예요. 좋습니다. 한번 빈칸 틀어볼까요?